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기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 피로감 정말 지치죠. 저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깜깜한 복도를 걸으며 왜 내 몸이 이러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만약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간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성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 가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올바른 관리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심각한 결과들입니다. 저 역시 60대에 접어들면서 같은 고민을 겪었습니다. 한밤중에 2번, 3번씩 깨어나 화장실을 가야 했고, 때로는 4번까지도 일어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무겁고 하루 종일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강조해왔던 제가 정작 스스로는 이런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밤중에 반복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우리 몸의 회복 시간을 빼앗아가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낙상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밤중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화장실을 오가다가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입니다.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손상은 한번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사고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임상에서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해온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나 비싼 치료법이 아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방광이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호르몬 변화, 방광 기능의 변화, 생활 습관, 그리고 다른 질환들과의 연관성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는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 밤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자동으로 조절되던 수도꼭지가 제대로 잠기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방광 자체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젊었을 때 탄력 있던 방광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딱딱해지고 저장 능력이 줄어듭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가, 여성의 경우에는 골반저 근육의 약화가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고 계십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팁이나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종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활 습관의 조절부터 시작해서 언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 옵션들이 있는지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어떻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건강한 수면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 그리고 활기찬 하루를 되찾는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야간뇨라고 부르는 이 증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야간뇨는 잠든 후 소변 때문에 깨어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심지어 한 번만 깨어도 야간뇨에 해당됩니다. 놀라우시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최소 한 번은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밤에 2번 이상 깨는 경우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불편함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야간뇨는 우리 삶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면 낮 시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도 쉽게 걸리게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낙상 위험입니다. 밤중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화장실을 오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를 다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 때문에 깨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몸의 수분 조절 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자동으로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밤에 자동으로 잠가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광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젊었을 때 방광은 풍선처럼 늘어나면서 많은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이 딱딱해지고 저장 능력이 떨어집니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벌써 마려운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소변이 더 만들어져도 금세 가득 찬 느낌이 듭니다. 여성분들은 출산이나 나이로 인해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서 방광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소변이 많지 않은데도 자꾸 마려운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에 물이나 국물 음식, 과일 같은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밤에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녁 식사 때 국물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 이것이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하체 부종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에 수분이 고이게 됩니다.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몸 전체로 퍼지면서 소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특히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충분히 물을 드시되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안 마신다고 하시는데 국물 음식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밥, 찌개, 탕류 같은 음식을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드시면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저녁에는 가능하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과일로 마무리하는 습관도 고치셔야 합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체 부종을 줄이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올려놓거나 침대에 누워서 쿠션을 다리 밑에 받치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셔야 합니다.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방광에 소변이 있으면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과 합쳐져서 금세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치 여행 떠나기 전에 화장실 들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서둘러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천천히 끝까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서는 핸드폰을 멀리 두셔야 합니다. 핸드폰 화면의 빛이 우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서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호르몬도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밤중에 깨더라도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는 습관은 고치셔야 합니다. 정말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마려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조금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다면 그냥 다시 누워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져서 소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깨자마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반복하면 우리 몸이 잘못 학습하게 됩니다. 자다 깨면 무조건 소변을 봐야 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조금 참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점점 밤에는 소변을 덜 만든다는 쪽으로 적응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대부분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에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문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밤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4번 이상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낮에도 소변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붓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방광, 전립선, 신장, 심장 등의 문제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단계별 접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꾸준한 실천을 통해 분명히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보세요.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물이나 국물 음식을 피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첫날부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입이 마르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게 됩니다. 다리 올리기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 다리를 소파나 쿠션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해도 다리에 고인 수분이 순환되면서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취침 전 화장실 다녀오기는 반드시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꼭 화장실을 들르세요. 이것이 야간뇨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핸드폰은 침실 밖에 두시거나 최소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데 수면의 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대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밤중에 깨더라도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지 마시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정도인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조금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다면 눈을 감고 다시 잠들기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 몸이 점차 밤에는 소변을 덜 만들도록 적응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을 실천하면서 일주일 정도 지켜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기간 안에 어느 정도 개선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밤에 안 깨는 것은 아니더라도 깨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다시 잠들기가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밤에 3번 이상 깨는 일이 지속되거나 낮에도 소변 관련 불편함이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들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 때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 방광, 전립선, 신장 기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들은 부담스럽지 않고 대부분 당일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전립선, 비대나 방광 기능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효과적인 약물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골반저 근육 운동이나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남성분들은 전립선 치료제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이 있는 경우에는 방광 안정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치료들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간뇨는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직접 경험했고 지금은 밤새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으셨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면역력, 기억력, 감정 조절,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푹 자고 일어나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끙끙 앓으면서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체념하시거나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삶의 활력을 잃어가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밤에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기운이 없고 외출하기도 꺼리게 되고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십니다. 밤에 푹 자게 되니까 낮에 활동적이 되시고 기분도 좋아지시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늘어납니다. 여행도 다시 다니시고 취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물 마시지 않기, 다리 올리고 휴식하기, 취침 전 화장실 다녀오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관리만 있으면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인 건강 체크의 중요성입니다. 야간뇨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들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마시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기로 결심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